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중에서 3D C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컨텐츠로 잡은 거는 3D 찍어서 좌우 비대칭의 비교와 TMJ를 관찰하고, 두 번째로는 3D CT에서 슈퍼 임포지션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복체와 가행치 진단 시 3D CT의 활용, 네 번째로 MARP나 코골이 장치 사용 후 에어웨이 개선이 있는데, 이거를 3D CT에는 이제 에어웨이 메저먼트라고 바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모든 분이 이제 이쪽이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정 후 소프트 티슈 변환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좌우 비대칭의 비교와 TMJ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와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케이스는 9세 6개월 된 여환인데, 처음에 내온 시에는 이 왼쪽 콘다일 보시면은 모양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크라우딩도 있고 해서 교정을 이제 권했으나, 여기도 약간 이상한 게 보이는 게 과잉치 같은 게 보이는데, 아버지가 교정 환자였는데,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게 다 이빨 나온 다음에 교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안 하고, 지금 9세 6개월에 내원했을 때 모습인데, 12세 4개월에 이제 교정을 시작했는데요. 12세 4개월 때 이제 모습을 보면, 편측 저작인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쪽 라이트 맨디블이, 바디가 오른쪽에 과다 성장했는지, 이쪽만 씹어서 그런지, 어쨌든 이 콘다일의 자체가 교모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짧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시미트리가 좌측으로 훨씬 더 심해졌고, 과행치는 이제 두 개나 생겼는데, 하악 우측 소구치 밑에 5번, 6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CT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파노라마보다도요. 그래서 구강내 사진을 보면은 좁은 상악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4번에서 4번까지는 바이트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로 좌측으로만 씹어가지고, 나이가 12세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이제 커스프가 교모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 모습인데요. 이게 눈을 이제 개인 때문에 이제 가리게 했는데, 눈도 약간 조금 이렇게 비대칭이 있거든요. 지금 가렸지만. 그 다음에, 페이셜 미드라인에 대해서 상악은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고, 하악전 치부 왼쪽으로 가 있고, 오른쪽 맨디블 바디는 상당히 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침 포인트도 상당히 비대칭을 갖고 있습니다. 입술도 좀 프로트루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세파루나 중요한 치료 계획보다도요, 어차피 CT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상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보다 주로 이제 CT에서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만 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은 좌우를 비교했을 때, 우측 콘다일 모양 보면 이제 하얀색이고요. 이거를 이제 패칭을 하면은 이쪽으로 하면 파란색이 되고, 이쪽 좌측에 이제 하얀색 콘다일을 대칭으로 하면 이쪽 파란색이 돼서 상당히 이제 좌우가 겹치지 않는 거 보면은 상당히 비대칭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치료 계획 잡았던 거는, RP 쓴 다음에 최대한 미드라인을 마치고 교환면에다가 코어 레진을 붙여서 양쪽이 이제 가급적이면 쉽게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좌측에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메나키를 한 12세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콘다일이 좀 자라게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치료 계획을 잡고 있는 환자입니다. CT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보셨다시피 이런 단면은 이제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라이트 콘다일 모양이고 정상 모양인데, 레프트에 보면은 13세 8개월 때 보시면은 상당히 교모돼 있어서 많이 갈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합상 이제 만들어놔서 이쪽이, 포스와 사이에, 콘다일 사이에 공간이 뜨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촉진을 할 수 있나 계속 보고 있고 이제 중첩을 하는 환자인데, CT에서는 이제, 엑셀 사진 말고요. 여러 키를 누르면 본도 이제 모양을, 콘다일 모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돌려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돌려서 이제 이 교모된 양상의 모양이 나중에 이제 좀 바뀔 수 있나
그걸 이제 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모든 교정하시는 분이 아시다시피 맨디블 그로스는 신장과 관계에서 성장하고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사각보다 하악이 훨씬 많이 성장합니다. 피메일 같은 경우는 초경유에 2, 3년 안에 이제 거의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메일은 20대 초반까지 가는데 보통 보면 이제 심피시스는 거의 뭐 성장이 초반에 완료됐다고 치면 뒷부분이 이제 쭉 자라는 거죠. 보시면은 콘다이도 이제 외측으로 이제 자라는 경우를 보이고요. 이거를 이제 생각해서 지금도 이제 1년 있다가 14세 8개월 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 13세 8개월하고 비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사진보다 제가 해보니까 더 중요하게 이제 보는 건요. 의외로 3D CT 갖고 중첩을 많이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련 때 보면은 트레이싱 페이퍼 갖고 6, 7장까지 중첩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팔러가 조금 비대칭을 시키든가 하더라도 나름대로 환자를 본 그 임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펜으로 어느 정도 수정을 하거나 감안을 해서 그리는데 2D에서 이제 중첩하는 거는 컴퓨터로 중첩할 때 잘못된 포인트를 중첩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제 뒤에 콘텐츠 2번에서 중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케이스는 이제 하악골 위주 중첩을 한 건데요. 좀 보면은 파랑색이 14세 8개월이고요. 뼈 색깔 보이는 하얀색이 13세 8개월 모양으로서 오른쪽은 이제 외측이 많이 자란 걸 보고요.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쪽 콘달에서 이게 옛날 모양에 비해서 어떻게 좀 바뀔까? 그걸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첩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준 회사에서 이제 설명을 들을 때는 어떤 포인트를 찍으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기본 포인트 말고 포인트는 원장님들이 지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중첩을 하면은 보통 저희가 중첩을 할 때 안 좋은 걸 9점을 중첩을 한다고 치면 심피시스 이제 내면에 뭐 소주상 아니면은 외측 하면 뭐 이런 걸 주총을 하고 칩에 8번에 이제 칩에 그다음에 알베올라 캐널 뭐 이런 걸 중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3D CT는 만약에 좋은 게 뭐냐면 엑스에서 안 보였던 포인트 이런 또 있거든요. 심피시스 부분에서 여기 5번이라 쓴 거 보면은 어떤 오목한 점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를 이제 중첩을 같이 하고요. CT에서는 좋은 거는 이게 불러오기를 해가 중첩을 하면은 이쪽을 키우거나 하면은 불러온 좌측, 우측 CT가 같이 확대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슷한 포인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5개 이상도 가능한데요. 보면은 여기서 중첩한 거는 이런 8번에 대해서 커스프 팁이요. 지금 이제 까맣게 나오는 거는 이쪽에서 보면은 브라이트나 컨트라스트 조절하면은 치아가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커매졌을 때 오히려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포인트에서 커스프 팁을 잘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번의 커스프 팁이요. 그러면 이제 좌우측에서 하고 심피시스를 중첩하면은 차라리 하악만 따로 중첩을 한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CT에서 중첩은 저희가 중첩할 때처럼 하악골만 따로 상악골만 따로 전체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중첩하면은 전체 이 본 모양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하악골을 보고 싶으면은 그쪽 포인트를 주로 집어서 중첩을 하고 전체 골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네이존이나 셀다 이쪽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중첩을 하고 상악 쪽을 보고 싶으면은 상악 쪽을 중첩을 하는 게 좀 더 객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슈퍼임포전에 더 얘기를 한다고 치면요. 지금 하악에 대해서는 봤지만 앞에 환자 때문에 주로 이제 2D 프로그램에서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을 할 텐데요. 3DC에서 뭐 포커스가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찍는 사람의 숙련도를 좀 덜 탑니다. 왜냐하면은 찍고 나서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회전시키거나 해서 세지털하게 보상을 하던가 어차피 고개를 숙이고 찍더라도 PA나 이런 것은 얼굴 길이가 이제 길게 나오고 짧게 나올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어차피 이렇게 3차원으로 전체 길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 찍혔다고 얼굴 길이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지털로 보상을 할 수 있고 프론탈하게 보상을 할 수가 있고 액시얼하게 해가지고 위치를 좀 바꾸고 중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쓰는 거는 FOV가 160에 이제 144인데 좀 전체가 나오는 CT를 사면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여기 비대칭으로 이렇게 찍혔다 치면은 이걸 돌려가지고 대칭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면은 굳이 세팔로하고 파넥스를 안 찍고 여기 기능 중에 이제 슈퍼파노하고 슈퍼셉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추출을 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셉을 크리트 셉을 누르면은 이게 세팔로 영상이 나와서 이거 갖고 이제 V셉이나 같은 데 가서 2D 영상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도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할 수 있는데요. 더 좋은 거는 이런 말발굽 모양 같은 경우에 이제 위치를 좀 바꾸면은 여기 앞니 쪽에 영상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잘 보고 싶은 거를 좀 바꾼 다음에 그 부분으로 파노라마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첩 사진인데 이제 케이스를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면은 9세 4개월에 온 환자인데 보시면 이제 AMB가 마이너스 0.7로 크레탈 클래스 3고 1치 SN 보면은 121.5도, 고니알 앵글 보면은 113도로서 약간 이제 하이포 다이버전트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구강내 사진을 보면은 앞니 쪽에서 보면은 오버제트가 뭐 별로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게 앞니가 보상작용이든 혀를 내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다 모인다면은 크로스바이스가 지금 상당히 심한 케이스고 여기서 보면은 2번하고 6번 관계를 보면은 클래스 3가 더 심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트먼트 플랜은요, 라비올인과 러플라이언스를 끼고 페이스 마스크를 껴서 뭐 한 6개월 정도 껴서 많이 개선된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구치부 쪽에서 보시면요, 구치부 쪽에서 보시면 클래스3가 많이 개선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오버셋이 많이 넘어왔었는데 좀 준 것 같은 느낌 든 거는 앞에 스페이스를 다 없앴죠. 없앴고 지금 이제 프랑케 3 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환자인데요. 이 두 영상을 지금 페이스 마스크 끈 후에 세팔로 분석 모습인데요. 이제 AMB가 2.1로 많이 개선이 됐고 스페이스는 없앴기 때문에 이제 1TS는 113도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마스크 꼈기 때문에 클라와이즈로 맨디블에 이제 로테이션 되면서 고니알 앵글은 좀 더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셉 같은 데서 중첩을 한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보일 수 있죠. 뭐, 상악은 프로텍션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전체 입술 보면은 하악이 뭐 약간 빨간색 보면은 클라이 로테이션 됐고, 공간을 모았기 때문에 상악 전칩은 이제 나왔다가 스페이스 없앴으니까 뭐 좀 뒤로 갔거나 이렇게 됐겠다고 예측이 가능한 사진인데, 이거를 이제 CT로 제가 중첩을 해봤는데, CT 중첩할 때는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어느 점을 찍으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면은 저희가 세팔로로 이제 분석을 할 때 옆 사진에서는 네이존이 포인트를 찍힐 수 있지만 앞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네이존이 막 우둘투둘하죠. 우둘투둘해서 어떤 게 네이존을 볼 건지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3D CT에서는 네이존을 뭐 여기서 이렇게 봉합점이 양쪽에서 보면 코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교차되는 지점이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세 점을 찍던가 두 개나 세 점을 찍으면은 좀 더 CT에서는 좀 정확한 양쪽이 똑같으면 되니까요. 정확한 포인트를 중첩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셀라에서도 보면은 셀라 터시카가 머리에 본 두개점 모양인데요.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말 안장처럼 된 부위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타원형의 센터라면은 연조직 부분인데 CT에서는 찍을 수가 없거든요. 허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가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에서 찍어서 이런 돌기 같은 부위를 이제 좀 찍어줄 수 있다면은 어차피 셀라가 안 변하는 부위니까 뭐 뒷벽이면 더 좋겠지만 전내벽이라도 근처에서 이제 조금 안 바뀌는 포인트에서 CT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두 계절을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여기 이제 타원형 모양이 이렇게 셀라일 텐데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있다고 치면은
여기 뾰족 튀어나온 돌기 끝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찍어주는 게 좀 더 중첩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밑에 쪽에서는 7번이 1옵션이 아직 안 흔든다면은 8번 아니더라도 이제 커스프 팁을 찍어서 좀 더 정확한 포인트를 좌우측에서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첩을 이것도 제가 보면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서 한 10번 이상 한 건데, 이게 중첩을 이제 어정쩡하게 하면요, 지금 9세 4개월 된 모습이 지금 하얀색으로 본 모습이고요. 10세 3개월 모습이 파란색으로 된 건데요. 보면은 이제 중첩했을 때 그다지 뭐 이렇게 막 겹쳐 보이고 지저분하게 중첩된 게 아니면 이게 굉장히 잘 중첩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3번은 이제 맹출이 돼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페이스 마스크 꼈으니까 약간 이제 클라우드 로테이션이 있겠죠. 옆모습을 이제 보시면 아까 침에 2D에서 본 것처럼 약간 클라우드 로테이션에서 사각구에 내려갔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스페이스 클로즈 했으니까 상하 전치부가 약간 뒤로 내려가고 클라우드 로테이션 됐구나. 그래서 3D가 중첩이 뭐 별로 안 좋다 이게 아니라 포인트를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시면은 좀 더 차라리 정확한 두 개 해골이 제 사이즈 정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중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아동에서 전체 중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지금 이제 다른 케이스에서 보시면은 17세 된 0개월 된 환자인데요. 이 환자 이제 CC는 교합이 제일 잘 되지 않아요. 좁은 하악궁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였기 때문에 이미 이제 미드 팔라타 수처가 다 이제 완전히 꽉 아물어서 그냥 RP는 쓸 수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MERP를 장착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바이코티카 앵커러지로 해가지고 위에까지 다 넣었죠. 이쪽에 보시면 MERP 착용을 하고 회전을 이제 한 35회인가 굉장히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폭을 넓혔는데요. 지금 한 거 보면은 기성품을 쓰지 않았고요. 이건 이제 기공소에서 와이어를 이제 접었죠. 접고 여기 이제 구멍 안에다가 뭐 가이드 없이 오스템 1.6 곱하기 제일 긴 거가 이제 10mm까지 나오는데 더 긴 거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식립을 하고 턴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다 이제 레진을 붙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 나사를 나중에 빼야 되기 때문에 저기다가 흐름성 있는 레진을 붙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홈에 만약에 레진이 붙으면 저걸 바로 파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드라이버 손자가 다 손상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뺄 때 저 드라이버가 거꾸로 역회전할 때 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 트랜스포트 같은 본드 같은 된 레진을 붙이고 나중에 뺄 때는 저걸 유틸리티 잡아서 그냥 뽀샤트리는 게 낫거든요. 뽀샤트리고 이제 와이어 자르면은 드라이버가 손상이 없기 때문에 빼는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상악부 위주로 중첩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단면에서 MERP니까 이제 본 자체가 얼만큼 벌어졌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아도 이제 커스프 팁이 얼만큼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첩이 이제 잘 되면요. 여기서 이제 MERP 나사가 4개 있는데 막 8개처럼 안 보이겠죠. 중첩이 잘 되면은 그대로 보일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첩한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로 봉합선하고 세로 봉합선 같은 게 네이존에 보이는데 거기에 만나는 지점을 1, 2부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CT에서는 이런 뽀라면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거는 세팔로에서는 절대 엑스에서는 볼 수가 없는 장면인데 이게 만약에 안 바뀌는 포인트라면은 이게 중첩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추천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중첩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RP를 쓰면은 옛날에는 이제 모형을 떠서 안 버리고 그거를 버너킬에서 재고 막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CT만 이제 2장만 있다면은 좀 더 평가하는데 좀 더
저희가 3D 시트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간편하게 이제 그냥 데스크에 앉아서 환자 찍고 평가를 하는데 자료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첫 번째 보셨던 이제 하악골 중첩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피시스 쪽, 그 다음에 뭐 8번의 칩에 이렇게 찍어서 하악골, 이제 여기서는 보면 이제 전체가 중첩이 됐기 때문에 하악골 위주로 중첩이 됐으면은 나머지 파란색은 이제 상악골이나 이제 두개골 쪽에서는 볼 필요는 없고요. 이 하악골만 보려고 이제 중첩을 따로 이제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3D CT 찍으면은 매복치나 과잉치가 진단시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매복치 같은 경우도 서지컬 오프닝을 해서 일옵션을 유도를 할 건지 아니면 발진을 할 건지, 과잉치 같은 경우는 어려운 과잉치인지,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한테 초진 시 바로 치아 밑에 있으면은 영구치가 손상받을 수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뭐 그거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치 있고 옆에 치아가 이제 이렇게 뿌리에 같이 있고 이게 이제 링거 아래 있는지 버칼인지 알 수 없다면은 CT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커스텀 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하면은 이게 움직이면서 여기만 자세히 보여주거든요. 과잉치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어디에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6번을 손상하고 뽑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손상 안 하고 뽑을 수 있는지 환자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매복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이렇게 이제 볼로 올라왔으면은 대부분 이제 팔레탈 쪽에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CT를 찍으면 이제 여기 전체가 보이죠.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CT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쉬운 케이스였고, 팔레탈 제끼면 이제 바로 보이는 케이스라든가, CT 봤으니까 뿌리에 다른 치아에 근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좀 과감하게 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지금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옆에 뿌리에 이제 1번, 2번 사이에 굉장히 근접해 있고요. 상당히 이제 사이너스 올까지 근접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버칼 뼈를, 이거는 이제 가운데, 알베올라본 가운데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하암벽을 리퍼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이쪽 버칼 본을 따고 들어가서 뽑을 건지 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MARP나 코골이 장치 사용 후에 AOA 개선 여부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CT의 장점인데, 진짜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또 MARP도 논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FSI인가 뭐 이렇게 무슨 유압 같은 걸 봐서 뭐 AOA를 보던가, 뭐 여러 논문이 제가 많이 봤는데, 어떤 그런 장비가 필요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하지만 CT 하나 찍으면 이제 그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아까 아침에 이제 MERP 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구강내과에서 사용하는 주로 장치 중에 이런 이제 마스가 있죠. 맨디블 어드밴스 스프린트 해가지고, 옛날에 저희가 할 때 바이오네트 가운데 구멍 뚫어서 약간 턱 내밀어서 이제 혀가 있을 공간이라든가 기도 확보를 해서 코골이 장치 썼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옆에 뿔이 올라온 이유가요. 바이오네트 같은 거 쓰면 이제 환자가 입을 벌리면 그 장치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악 나눠져 있는데 여기 꽉 갇혀 있어가지고 고정이 이제 확실하게 돼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맨디블 어드밴스에서 이제 인상을 뜨죠.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건데, 이런 장치를 썼을 때 지금 MARP 환자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본 게 이제 기도 부위죠. 대부분 논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게 세지탈하게 벌어지는 것보다 앞쪽에서 목구멍 있으면 이제 가운데 좌우로 벌어지는 게 더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팔로 평가하는 것보다 세팔로에서 평가하는 게 이제 좀 의미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기서 보이는 폭하고 만약에 좌우측에서 벌어지면 여기서 보이지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착 전에 보시면 토탈 볼륨하고
어떤 평방미터가 여기 이제 뜨거든요. 색깔로 이제 하얀색이 공간이 넓은 거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에어웨이가 공간이 좁은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D 좋은 거는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거죠. CT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길이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프론탈하게 돌려서 이렇게 CT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끄서 돌리면은 이 전체 영상을 프론탈하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 후의 모습인데요. 장착 후에 이제 볼륨 보면 토탈 볼륨이 26.4cc로 늘었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이제 여기 윗부분에 좀 더 많아졌죠. 그 다음에 전체 열에는 280으로 증가했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CT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장착 전하고 장착 후에 어떤 제한성 있는 포인트를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이 장착 후 이제 프론탈 모습이고요. 여러 번 해봤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위에 이제 에어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클릭하는 바가 있고요. 그걸 클릭한 다음에 기도부에서 이제 화살표 보신 것처럼 클릭한 다음에 마지막에서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거기서부터 처음 시작한 것부터 끝까지 거기 이제 3D 시트하게 볼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부위를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이제 장착 전하고 후를 비교하면은 다른 포인트를 하면은 그 에어웨이 CC하고 볼륨이 내는 게 바뀌어서 객관적 평가를 이제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찍는 거는 MRI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강내과 논문인데요. 기도를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링스가 벨로파링스, 오로파링스, 하이퍼파링스로 나눠서 MR 찍었을 때는 뭐 이제 기도를 볼 때 벨로파링스는 경구개부터 유블라의 팁까지, 오로파링스는 유블라의 팁부터 후두개의 팁까지, 하이퍼파링스는 후두개의 팁부터 성대까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혓바닥으로 보이지만 CT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비슷한 포인트 잡으려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어차피 경구개부터니까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2번 경추 엑시스에 제일 튀어나온 치아돌기, 제 뾰족한 부분을 이제 잡아서 거기를 연결한 선에서 센터를 제가 이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파링스 보면은 거의 이제 4번 경추의 mid라인에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 경추의 이제 제일 전내방, 전하방하고 설골의 이제 최하방 연결한 선에서 거길 마지막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비교를 두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이제 전후를 비교를 한다 치면요. 지금 이제 MERP 쓰기 전에 21.2cc에서 26.4cc로 이제 늘었고요. 전체 볼륨이. 그 다음에 평방미터가 247에서 281로 늘었다고 이제 나오고, 보시면 이제 대부분 논문에 있는 것처럼 상기도 부위가 이제 많이 확대가 되죠. 하얀색으로 된 게 많이 확대가 된 모습이고요. 밑에도 보면 이제 파란색이나 이런 거보다 초록색으로 바뀌고, 뭐 노란색보다 초록색이 이제 더 확장이 된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확장이 된 모습을, 이건 세짓하는 것보다 프론탈하게 비교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3D CT에서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몇 분 만에 선생님들이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물론 이제 지금도 포인트 한다면은 주로 이제 CT는 본에서 포인트를 거의 얻어야 되기 때문에 뼈에 잘 보이는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를 찾고 뭐 한다면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관심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프로그램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비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소프트티슈 변환 예측에 대해서 그 이제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D 아날리시스 이제 하려면요. 일단은 이제 볼륨 랜더에서 들어가서 본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프트 티슈 2를 클릭을 하죠. 이쪽에서. 그러면 본이 이제 영상이 이런 회색 영상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마우스 끌어서 오페서티 블라스틱 컨트롤 조절을 하면은 약간 점이 이제 많이 없는 좀 깨끗한 영상을 이제 얻고 시작을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쪽 지금은 이제 잘라낸 건데 이쪽에 이제 세팔로 찍을 때 플라스틱 같은 구조물 있잖아요. 뾰족한 라인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중첩하면 안 되니까 이 가위 같은 모양으로 그 구조물을
둘러싼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잘라내거든요. 저 가위 모양이요. 그래서 지금 잘라낸 모습인데 잘라낼 때는 이제 보통 45도 측방에서 그게 잘 보이니까요.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크리에이트 패스 포토를 이제 얼굴 모양인데 이제 격자 모양 보이는 거 그거를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패스 포토를 하실 거면 클릭한 다음에 이게 이제 3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가 보시면은 이제 뼈 조직이 나왔다 치면은 이 바를 파란색 바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소프트 티슈가 이제 잘 보이게 바를 여기 이제 클릭해서 이제 왼쪽으로 많이 끌고 갔죠. 이렇게 마친 다음에 이제 1단계를 이제 완성을 하고요. 2단계를 누르면은 어플라이 커팅하고 이제 피니시 커팅이 나오는데 어플라이 커팅에서 이제 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보이는 화살표를 이동해가지고 이 점 센터를 이게 이제 3D 얼굴 스캐너를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얼굴 포토를 넣고 중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모습은 중첩이 되질 않기 때문에 뒤에를 이제 어느 정도 잘라줘야 되는데 얼만큼 자를 건지를 이제 이 포인트를 이동해서 자를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빨간색 포인트가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싱 커팅을 누르면은 뒷부분이 이제 잘려 나왔고요. 앞부분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단계 완성했고 3단계를 가면은 로드 포토에서 얼굴 사진을 이제 뒤에 불러왔죠. 근데 얼굴 사진이 지금 이제 안 보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랜스파란트라는 바를 눌러서 반투명을 이제 비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누르면은 확대 축소가 되고 시프트를 누르면은 이제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첩을 하는데 보통은 CT 찍을 때 눈을 감고 찍기 때문에 이 눈 감은 이제 눈꺼풀 영상 아까 지금 CT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눈 떴을 때 밑에 부분을 중첩을 하고 이 턱선을 이제 중첩을 하죠. 소프트 티슈 부분이요. 잘 중첩을 이제 길이를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어플라이 포토 랩핑을 누르면은 이게 이제 같이 중첩이 되면서 얼굴만 남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입술에 들어가는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3D 서저리를 눌러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누르면 이제 맨디블 커트가 나오고 맥실라 맨디블 커트가 나와서 얼마큼 이동할 건지를 나오는데 뭐 누르면은 이제 화살표가 나와서 상악은 이제 레드고요. 하악은 블루에서 이동하면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입술이 그냥 바로 바뀌죠. 바로 바뀌어서 이제 나오고 들어가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상악이 레드고 이제 하악이 블루고요. 그러니까 이제 2차원 프로그램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3차원으로 약간 좀 바꿀 수 있다고 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정면은 많이 안 보여주고요. 한 45도 측방. 그래서 끌어준 거를 이제 봐서 입술 변화를 좀 3차원으로 보여주는 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3D 아날라이스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랜드마크, 메저먼트, 레퍼런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라이시스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보면 아날라이시스도 이제 본인이 넣고 빼고 해가지고 자기 것만의 아날라이시스 만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가 교정 역사가 150년이면 제가 수련 받을 때도 세팔로를 그림 그려가지고 이런 논문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 CT도 3차원 CT를 찍어서 45도로 영상 봤을 때 뭔가 이제 이쪽에서 경조직이 들어가면 연조직이 몇 %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날리시스 보면은 이제 대부분 2D 데이터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 기술력은 많이 발전돼 있는데 데이터가 이제 서포트가 좀 더 되는 게 더 이제 저 구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좋은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플랜을 보여주면은 좀 더 환자 상담할 때, 환자가 이제 진단할 때 본인이 가진 이제 어떤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고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CT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갤러리하고 모델 칸이 있는데요. 뭐 이런 트리오스 스캐너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구황내 스캐너 가지고
투명정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거를 이거랑 이제 연관시켜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있고요. 여기 모르페우스처럼 얼굴 스캔을 한 다음에 이걸 또 연관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겠죠. 얼굴 스캔이 있으니까 바뀌는 이제 3D 시뮬레이션 할 때는 모르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뒷모습까지 다 재현이 되니까요. 뒤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얼굴 스캔을 다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잠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 올라왔는데, 3D 시뮬 정문배 정확도는 어떻게 생각하나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 모습 정확도를 하는 거는 기술력 엄청 발달되어 있는 데이터가 보조하면은 2D하고 이제 같이 좀 설명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어떤가 생각이 되고요. 예, 다음 질문 한번 주실래요? 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중첩지 2D와 3D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 보면은 2D는 뭐 물론 이제 엑스레이를 정확하게 진짜 잘 찍는 사람이 계속 찍으면 모르겠지만 웨이드에 넣는 것도 조금 틀릴 수가 있고요. 뭐 여러 장이 있어 중첩을 할 때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2D로 하면 이제 포인트 하나 잘못하면은 완전히 해석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3D가 다 그대로 이제 뼈의 길이라든가 연조직의 폭 같은 게 정확하게 들어온다면은 선생님들이 저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방법, 뭐 예를 들면 안 좋은 걸 최적화 중첩법을 사용한다든가, 뭐 맨디블이면 심피시스, 뭐 치베, 뭐 네이존, 셀라브이가 6살이면 형장이 끝난다, 전대벽이냐 이런 포인트를 잘 잡는다면은 더 정확하게 3D가 중첩을 더 쓸 수 있지 않나,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예, TMG 관찰할 때 기존 판넬과 CT의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쯤에 이제 교모돼가지고 뼈 성장하는 것처럼 CT 찍으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슬라이스 컷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걸 봐서 이제 평가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3D CT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입체 화면을 볼 수가 있어서요. 그 입체 화면이 계속 여러 장을 찍는다면은 아까쯤에 제가 GIF 보여드린 것처럼 진짜 얼만큼 잘하고 얼만큼 좀 바뀌는지 그냥 단순한 파노라마에서 보는 것보다 좀 자료가 모인다면은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